안녕하세요. 방구석 진료실입니다. 이번 주제는 백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백일해가 요즘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볼 때는 요즘 이 12월보다는 9월, 10월, 11월에 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하고 같이 해가지고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2월에도 돌고 있고요. 백일해는 보르데스텔라 퍼투시스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특징적으로는 백일해라는 게 이제 백에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으로 심한 기침 발작과 독특한 소리, 그리고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보르데텔라 퍼투시스 박테리아가 원인이며,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비말로 전파가 됩니다. 그만큼 이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미접종 또는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 또는 영유아와 노인들은 감염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이런 백일의 증상으로는 처음에 1, 2주 동안은 잠복기라고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옵니다. 처음에 진료실에서 봤을 때는 백일해를 처음에 보고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증상 자체가 감기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 이제 1, 2주 때는 카타르기라고 초기 증상이 이제 감기와 유사한 가벼운 기침, 콧물, 미열 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전염성이 매우 높게 되고, 그, 이, 그 이후에 2주에서 6주 사이에 발작기라고 특징적으로 이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이 하도 심해가지고 기침 중에 구토도 가능하고,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늑골, 피로골절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 일시적인 무호흡도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발작기를 지나서 회복기에 들어갑니다. 회복기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점차 줄어들고 감기 증상은 완화가 되는데, 기침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잠복기, 카타르기, 발작기, 회복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진료실에서 이제 백일해 쪽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시기가 처음에는 너무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력이 있거나, 아니면 같은 반 친구들 중에 백일해가 있거나 하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접촉력이 없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알기가 어렵고, 이런 만성적인 기침이 오래돼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일해가 초반에 유행할 때는 아직 백일해가 유행한다는 공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오는 이제 환자분들은 실제적으로는 감기 쪽으로 보고서 진료 및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침이 오래되고 그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백일해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인 백일에는 전공의 때하고 대학병원 수련을 받을 때도 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개원을 하고 나서도 성인 백일에는 보기가 쉽지가 않았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성인 백일에를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성인에게서 이렇게 만성적인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만한 게 감기 후 기침 증후군입니다. 이제 인후염 같은 감기를 앓고 나서 그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천식 중에 기침이 주된 형식으로 나오는 기침형 천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일해가 올해는 돌기 때문에 백일해를 의심을 해보게 되었고, 진단을 해보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임상적인 진단으로는 뭐 특징적인 기침 소리나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진료실에서는 이분이 과거에 천식력도 없고 인후염이 특징적으로 있지도 않았는데 기침을 오래 한다.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옛날에는 세균 배양 검사 같은 거를 했는데, 이거는 시간도 며칠 동안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PCR 검사가 나옵니다. 우리 독감 검사하는 것처럼 비인도 면봉을 이용해서 폐렴 원인균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오고, 어떤 폐렴 원인균이 자라는지도 나오고, 이 균에 항생제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나 백일해나 아니면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아니면 폐렴구균 등 여러 가지 균을 손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일해 같은 경우는 진단만 제대로 하면은 치료는 정말 잘 되는 병입니다.
왜냐면은 100일에는 일반적인 항생제에 잘 듣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로 대표적으로 아지스로마이신 아니면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클라리스로마이신 계통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이런 계통 항생제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즘은 진료실에서 아지스로마이신이 약간 유행인 것 같습니다. 발병 초기에도 효과적이고 후반기에 이제 기침이 주된 증상이 있을 때도 꽤 효과적이어서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기침이 호전되는 게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조 치료로는 기침 완화 억제제 및 수분 공급,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 항생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자면은 항생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약도 약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는 어떤 항생제를 쓴다. 그런 교과서에 써 있으면은 어떤 계열이 항생제를 쓰는 걸 권고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고 그 계열의 항생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매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 중에 클라리스로마이신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내성 문제 때문에 아지스로마이신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백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백신 접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DTaP 백신하고 TDAP 백신이 있습니다. DTaP 백신은 주로 영유아를 위한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각각 1회씩 총 3회 기초 접종을 하고 이후 15에서 18개월 사이 및 4세에서 6세 사이에 각각 1회씩 추가 접종해서 총 5회를 접종을 하게 됩니다. 보령 바이오팜에서 나오는 보령 DTaP 백신주 를 보통 사용하게 되고 성인용 백일의 백신으로는 TDAP 백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과 성인, 특히 백일해에 대한 면역이 필요한 경우 접종을 합니다. 접종 일정은 보통 10일에서 12세에 1회 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권장합니다. 성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종을 하고 매 10년마다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 중에 상품명으로는 사노피에서 나오는 아다셀주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는 GSK의 부스트렉스 프리페이드 스린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백신을 맞는다고 100일에가 100% 커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백신, 독감이든 대상포진이든 폐렴구균이든 백신을 접종하면은 그 정도가 약해지는 거지 100% 완벽하게 전염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이 위험군인 분들, 영유아, 노인,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된 분들은 접종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백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년 이 무렵에는 독감이 많이 돌았었는데 올해는 독감은 별로 돌지 않는 것 같고 대신에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나 백일해가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PCR 검사법이 없어가지고 진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이런 PCR 검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진단도 빠르게 하고 치료도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0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진료실이었습니다.